사람은 생각보다 말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난 뒤의 기분은 오래 남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가물가물한데 이상하게 따뜻했던 사람, 괜히 또 만나고 싶었던 사람, 별말 안 했는데도 괜히 깊어 보였던 사람.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태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판단합니다. 표정은 어떤지, 눈빛은 어떤지, 말투는 어떤지, 그리고 첫마디가 어떤지. 재미있는 건요. 옷은 비슷비슷해도 말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싼 코트는 빌릴 수 있어도 품격 있는 말투는 빌릴 수 없습니다. 시계는 잠깐 찰 수 있어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은 평소 습관이 아니면 나오지 않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외모가 먼저 들어오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사람은 결국 말에서 정체가 드러납니다. 아, 이분은 참 편안하다. 말을 참 단정하게 하시네. 괜히 다시 찾고 싶은 분이다. 이런 인상은 재산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커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대가 마음을 열게 만드는 말, 듣는 순간 인상이 좋아지는 첫마디, 그리고 나를 더 고급스럽고 깊이 있게 보이게 만드는 말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억지로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대화를 어떤 말로 시작할까요?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움직이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예의 있는 말 같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안에는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만나면 자기 할 말을 먼저 준비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내가 어떻게 보일지, 무슨 정보를 줄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말보다 먼저 상대의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제일 아까워하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아까운 건 시간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려받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 상대는 그 한마디에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가볍게 보지 않는구나. 내 존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구나.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신기하게도 사람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같은 대화라도 왔어요? 로 시작하는 만남과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시작하는 만남은 온도가 다릅니다. 전자는 정보 전달처럼 느껴지고 후자는 관계가 시작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말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높이는 동시에 말하는 사람의 수준까지 보여줍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하죠. 그런데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배려가 한 겹 더 들어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툭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말이 참 신기합니다. 몇 글자 차이인데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응, 알았어 하고 끊는 것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새겨둘게요 하고 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전자는 대화가 끝난 느낌이고 후자는 마음이 남는 느낌입니다.
사람은요, 큰 선물보다 작은 존중에 더 오래 감동합니다. 비싼 식사 한 끼보다 정중한 말 한마디를 더 기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손에 남고 말은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보다 상대를 높이는 표현을 더 자주 씁니다. 재밌는 건 상대를 높이면 자기가 작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라는 겁니다. 상대를 세워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크게 보입니다. 자기 공을 앞세우는 사람보다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안정감 있어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그릇 큰 사람은 굳이 자기를 크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 몇 마디에서 이미 티가 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어려운 말을 외우자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말로 옮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도움받았다는 수준을 넘어 상대의 말이 내 생각을 넓혀주었다는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조언을 해줬을 때,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것보다, 말씀 듣고 보니 제가 못 보던 부분이 보였습니다.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상대는 단순히 예의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은행에서 친절한 직원에게, 지인과의 대화에서, 심지어 어린 후배에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까지 가면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습니다는 격은 있으면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짝 유머를 섞자면, 이 말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면서 나를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아주 경제적인 문장입니다. 말 한 줄인데 효과는 거의 고급 선물 수준입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 말씀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말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느낌을 싫어합니다. 특히 진심을 담아 한 말이라면 더 그렇죠. 누군가 걱정해서 해준 말, 경험에서 나온 조언, 조심하라는 당부, 응원의 한마디.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보다 그 말씀 오래 기억하겠습니다가 훨씬 깊게 남습니다. 이 표현에는 경청, 존중, 감사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아, 내가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건 대단한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말이 가볍게 다뤄진다는 느낌이 반복될 때 조용히 멀어지죠. 반대로 그 말씀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이 한 줄은 관계를 다시 가까워지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들었다는 걸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듣고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만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가면 그건 내 감동이지 상대가 받을 위로는 아닙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제가 아직 더 배워야 할 게 많네요. 이 말은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데 비굴하지 않고 부드러운데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품격은 강해 보이는 데서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좋은 정보를 알려줬을 때 괜히 아는 척하며 그건 저도 알고 있었죠. 이렇게 받아치면 순간 자존심은 지킬지 몰라도 호감은 잃습니다. 반대로 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더 배워야 할 게 많네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오히려 당신을 높게 봅니다. 이상하죠? 모른다고 했는데 더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다친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열린 사람은 편안합니다. 편안한 사람은 함께 있기 좋습니다. 함께 있기 좋은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게다가 이 말은 상대를 이기려는 대화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대화로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유머를 조금 보태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는 걸 숨기느라 피곤한 사람, 다른 하나는 모른다고 말해서 오히려 편한 사람. 후자가 훨씬 오래 사랑받습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함께하니 시간이 참 빨리 갔네요. 이건 대화를 마무리할 때 정말 좋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따뜻합니다.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그걸 가장 자연스럽게 전하는 표현이 함께하니 시간이 참 빨리 갔네요. 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돌아설 때,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모임이 끝났을 때, 전화통화를 마무리할 때도 좋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상대에게 짐이었는지 즐거움이었는지 은근히 신경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빨리 갔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안도합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는 아니었구나. 오늘 만남이 괜찮았구나. 이 말 한마디가 다음 만남의 문을 열어줍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만남의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은 끝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시작은 인상이지만 끝은 기억이 되니까요.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오늘 대화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정말 인상적인 마무리입니다. 즐거웠다는 말보다 깊고 좋았다는 말보다 진합니다. 이 표현은 당신과의 대화가 내 안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강연을 듣고 누군가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했을 때 이 말은 아주 강력합니다. 오늘 대화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바람을 아주 우아하게 채워줍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좋은 감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느꼈으면 말하고, 감사했으면 전하고, 따뜻했으면 표현합니다. 반대로 마음은 있는데 끝까지 표현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인데도 무뚝뚝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당신의 품격을 깎아먹는 말버릇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몇 번 하는 것보다 사람을 질리게 하는 말버릇을 줄이는 게 훨씬 빠르게 이미지를 바꾸거든요. 첫 번째는 요즘 애들은 으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말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재단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대 차이는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는 그 다음 말을 듣기도 전에 방어부터 합니다. 경험을 전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겪어보니 이런 부분은 조심하면 좋더라고요. 예전과 지금은 다르겠지만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같은 내용도 훈계처럼 들리느냐, 지혜처럼 들리느냐는 첫 문장에서 갈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알아? 같은 힘과시형 말투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입장에서는 본인을 높이는 말 같지만 듣는 사람에겐 오히려 작아 보입니다. 진짜 큰 사람은 자기 이름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보니까요. 반대로 자꾸 경력, 나이, 인맥, 경험을 꺼내는 사람은 대화가 끝나고 나면 멋있었다가 아니라 피곤했다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품격은 나를 증명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상대를 편하게 하는 데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그건 별거 아니야. 입니다. 이 말은 정말 자주 나오죠. 상대의 고민에도 도전에도 기쁨에도 쉽게 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대부분 위로가 아니라 무시로 들립니다.
누군가 큰맘 먹고 시작한 일에 그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힘이 빠집니다. 누군가 어렵게 꺼낸 고민에 그 정도는 다 겪어 라고 하면 입을 닫게 됩니다. 상대에게는 큰일인데 내 기준으로 작게 만들면 관계도 같이 작아집니다. 이럴 때는 쉽지 않으셨겠네요. 그 마음 이해됩니다. 그래도 잘 해내고 계시네요. 이런 말이 훨씬 따뜻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 입니다. 이건 겸손처럼 보이지만 자주 반복되면 스스로를 굳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나는 기계 못해. 나는 새로운 거 몰라. 나는 그런 건 체질이 아니야. 이 말을 반복하면 듣는 사람도 어느 순간 설명해 줄 생각을 접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품격 있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있을 때 오히려 생기 있어 보입니다. 아직 서툴지만 배워보려고요. 이 말은 나이를 젊게 만들고 인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걱정인 척 던지는 차가운 말들입니다. 그 나이에 그걸 왜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해.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말은 조언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의욕을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말이 쉽게 튀어나옵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요. 그런데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우니까 막 해도 된다는 순간 정은 금방 닳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하기 전에 딱 한 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를 살릴까, 꺾을까? 이 질문 하나면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고수들이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의 시작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격은 끝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똑같은 내용도 끝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따뜻한 말이 되기도 하고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잘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바로 찌르는 느낌입니다. 반면, 잘하셨어요. 다음엔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말은 같은 조언인데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한데, 너도 좀 그랬잖아. 이건 사과가 아니라 책임 반납입니다. 반대로,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한 번 더 생각했어야 했네요. 이건 듣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이기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씁니다. 한 번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이 조금 잘못 나왔는데 한 분은 얼굴부터 굳고 말투부터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닌데요?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옆 테이블의 어떤 분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만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기하게도 듣는 사람의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직원도 훨씬 더 정중하게 응대했고 주변 사람들까지 그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단지 말끝에 배려가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어려운 단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세심함, 그게 쌓여서 품격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고 자동으로 품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품격을 더 아름답게 보여줄 기회는 많아집니다. 젊음은 지나가도 말의 깊이는 쌓일 수 있습니다. 비싼 옷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경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이 단정하면 그 사람은 오래 기억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말이 거칠면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말투는 그 사람의 얼굴이고 말끝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날 때 오늘부터 이 한마디를 먼저 꺼내보세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 말씀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더 배워야 할 게 많네요. 함께하니 시간이 참 빨리 갔네요. 오늘 대화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들은 어려워서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좋은 겁니다. 마음이 곱지 않은데 말만 꾸미면 금방 티가 납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르면 말은 생각보다 쉽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뀌는 순간 당신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치는 사람보다 편안하게 존중해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끝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품격은 많이 말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를 낮추지 않는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분 혹은 말로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어쩌면 인생의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